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내에서 코로나19 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 상남면에서 어제 발생한 인제 입원 환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인제 한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아직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춘천 거주 군입대 장병 1명이 원주에서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아 부모 등 밀접 접촉자 4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달 들어 환자 40명이 넘게 발생한 원주는 오늘도 신규 환자 1명이 추가돼 도내 환자는 33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당초 예산안을 처음으로 7조 원대로 편성하고 강원형 뉴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와 디지털과 그린 뉴딜 등에 1조 4,1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세수 감소분의 충당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지방채를 비롯한 1,975억 원을 차입하고 공무원 경상 경비와 출자 출연 기관, 민간단체 운영 사업비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원주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횡성 초소형 전기차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는 지역 주도형 강원 뉴딜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 과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 요청 사업에는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홍천 중화항체 개발센터 구축, 태백선 ITX 새마을 차량 투입 등이 담겼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간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2차 걸기대회가 오늘 홍천구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채 한전이 강행하는 동해안 신가평간 500kV 송전탑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송전탑 반대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홍천군에 전달하고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2025년까지 삼척화력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220km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50대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3살 이모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은 춘천 문화방송이 마련한 사랑의 쌀 나누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유펜 세브란스 치과의원 백종필 원장 30만 원, 산주 SMC 장혁각 대표 30만 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45만 원, 의료법인 호반의료재단 김경수 이사장 100만 원, 성나교님 5만 원을 각각 보내오셨습니다. 사랑의 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군복무를 마친 영서 지역 내 86개 가문이 올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오늘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증서 수여식을 열고 영서 지역 내 86개 병역 명문가의 증서와 문패를 수여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가족 등 3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 구상을 주제로 한 DMZ 평화국제포럼이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강원 도민일보가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하와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중국 외교학원 아시아연구소 등 한미 중 전문가들이 나와 미 대선 이후 동아시아 주변 정세와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평화통일체험교육 DMZ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